안녕하세요, 김철호입니다. 오늘은 스토캐스틱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스토캐스틱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 책에서 처음 이제 스토캐스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군대에 있을 때 이 책을 처음 봤어요. 아버지께서 보내주셨거든요. 주식을 한번 공부해보라고. 그 이후에는 제가 딱히 주식을 한 적도 없고요. 그냥 뭐 군대에 있을 때 그냥 시간 때우기식으로 보긴 했습니다만, 이 책에서도 그렇게 명확하게 스토캐스틱을 사용한 매매법을 알려주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뭐 스토캐스틱으로 뭘 어쩌라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뭐 다른 요즘에 유튜브 영상을 봐도 스토캐스틱으로 뭘 어떻게 매매하라고 명확하게 알려주지가 않잖아요. 말들은 많이 하지만. 근데 과연 이 스토캐스틱으로 매매했을 때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이렇게 백테스트를 해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제가 명확하게 말해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하도 답답해서 이 스토캐스틱으로 백테스트를 해보면 답이 나오겠지 생각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일단 카페에 올려놨고요. 이 소스는 당연히 수강생분들께만 공개되겠습니다. 백테스트 할 수 있는 소스와 얼러트를 발생시킬 수 있는 얼러트 소스 두 가지를 제공합니다. 자, 그럼 트레이딩 뷰로 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토캐스틱 슬로우라고 이렇게 지표가 있습니다. 밑에는 이제 B라고 되어 있는 건 백테스트고요. A라고 되어 있는 거는 얼러트를 발생시키는 소스입니다. 보통 스토캐스틱이라고 말하면 이제 슬로우 스토캐스틱을 말해요. 스토캐스틱 슬로우. 자, 지표 설정에 이렇게 세 가지 숫자가 들어가는 것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됩니다. 두 가지만 사용하는 건 스토캐스틱 패스트고요. 그래서 뭐 533 16.6, 20, 12, 12 이런 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책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 수치를 누가 말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533, 뭐 16.6, 20, 12, 12가 이 책에 나와요. 아무튼 그게 뭐 좋다니까 일단 그 값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533이나 16.6은 너무 또 기간이 짧아가지고 이게 스토캐스틱이라는 게 이제 그 기간 동안의 상대값을 나타내주는 건데 그 기간이 너무 좁으면은 너무나 이제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한 20, 12, 12 정도로 크게 줘봤습니다. 자, 비트맥스 비트코인 종목이고요. 4시간 기준으로 2018년 1년 동안의 스토캐스틱 슬로우 전략을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검은색이 이제 바이 앤드 홀드, 매수 후 그냥 보유하고 있을 때 한 71%, 72% 가까이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근데 스토캐스틱 슬로우 전략을 취했을 때는 마이너스 23% 정도 손해가 났지만 그냥 갖고 있었던 것보다는 손해를 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하락을 어느 정도 방어해냈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수익이 나지 않았으니까 좀 쓰리긴 하죠. 그래서 이제 별도로 스토캐스틱 슬로우 지표를 이렇게 켜놨어요. 20, 12, 12로 켜놨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 매수를 하냐면 %K하고 %D라는 게 있습니다. 뭐 시그널 선이라고도 말하는데 아무튼 이게 그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이게 상승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 봉에서 매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지점을 보시면 파란색이 이제 빨간 선을 뚫고 가면서 상승을 하죠. 요 시점, 그러니까 2018년 3월 19일 9시에 보시면은 아직 파란선이 위로 안 올라왔어요. 여기 이 부분 수치를 한번 보세요. 여기 3월 19일 9시에 보시면은 파란선이 26.3, 빨간선이 27.9로 빨간선이 아직 위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 4시간 후에 보니까 파란선이 30.0 그리고 빨간선이 27.8. 그러니까 요 시점에서 골든 크로스가 난 거죠. 그러면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건데 13시에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4시간 이후인 17시에 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1시에 이제 기다리는데 얘가 만약에 쭉 가격이 쭉 떨어지면은 요게 골든 크로스가 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골든 크로스가 딱 확정이 된 그 다음 봉부터 매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알려주는 거를 거의 못 봤거든요. 뭐 골든 크로스가 나거나 아니면 뭐 과매도권에서 이렇게 상승을 하면은 매수해라. 근데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그걸 모르잖아요. 이 골든 크로스가 확정되면 그 다음 봉에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시가로. 그래서 5시, 오후 5시에 그냥 무조건 그냥 매수를 하는 겁니다. 시장가로 그냥 매수를 하는 거예요. 쭉 갖고 있다가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나는 지점에서는 이제 매도를 하는 겁니다. 매도를 할 때도 데드 크로스가 난 이후 다음 봉에서 매도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 3월 22일 21시에서 이 데드 크로스가 딱 확정이 돼요. 확정이 되면은 그 다음 봉에서
매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21시에는 이게 데드크로스가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위에서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위에 윗꼬리 쪽으로 올라갔으면은 이게 다른 모양이 됐을 수도 있거든요. 파란색이 더 위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9시에는 전혀 이제 알 수가 없고 4시간을 더 이제 기다려야 돼요. 여기에서 데드크로스가 났더라도 그 다음 봉에서 확정이 되는 걸 보고 매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는 수익을 낼 수 있었죠. 매수한 가격보다 매도한 가격이 위에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서는 손해를 좀 보겠죠. 올라가는 듯 골든크로스가 났지만 힘있게 올라가지 않고 그대로 떨어졌죠. 이 시점에서는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매수 신호가 나오면은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지점에서 더 다른 지표나 참고 자료를 이용해서 올라갈 확률이 더 크다라고 판단이 되면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내려갈까다는 확률이 더 크게 계산이 되면은 매수를 안 하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데드크로스와 골든크로스를 기준으로 매매를 하게 지금 전략이 짜여 있습니다. 그렇게 4시간 기준으로 매매를 했다면 2018년에는 그나마 하락을 어느 정도 방어를 해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좀 더 이 지표를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이동평균선을 한번 활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5일 이동평균선, 10일, 20일 이동평균선, 이렇게 3개 이동평균선을 단기, 중기, 장기로 해서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일 때는 이제 상승으로 보고, 이제 역배열이면 하락으로 보고, 정배열일 때만 이 스토캐스틱 매매 신호가 나왔을 때,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좀 더 수익률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가지고 이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하면은 이 이동평균선을 고려해서 정배열일 때만 매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순이익이 좀 좋아졌어요. 아까는 마이너스 20 몇 프로였는데 지금은 16% 수익이 났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빨간색, 노란색, 녹색의 이동평균선을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배열일 때만 매수 신호가 떴어요. 이렇게 파란 선이 이제 위로 올라갈 때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면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역배열 상태인 거죠. 녹색이 맨 위에 있고 빨간색이 맨 아래에 있으니까 이게 역배열이라서 여기에는 매수 신호가 안 떴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 부분에서는 자, 5이동, 12동, 21이동 평균선이 정배열이 되면서, 그리고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매수 신호가 떴죠. 그래서 쭉 이 부분에서는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손해가 나기도 해요. 이렇게 했더라도. 네, 어느 정도 또 수익을 개선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좀 유효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브레이크 스루는 이건 이제 단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했을 때, 그 위에 있을 때만 매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또 중복적으로. 그래서 얘는 지금 처음에 이제 5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 값을 좀 바꿔보면은 뭐 좋아질 때도 있고 나빠질 때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냥 테스트로 해본 건데, 이거는 그냥 너무 단순해서 아마 그렇게 큰 효용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냥 만들어 놓긴 했는데, 그러면 이제 시간대를 좀 높여서 6시간대로 한번 볼까요? 4시간보다는 수익률이 좀 안 좋아졌죠. 이동평균선을 고려 안 하면은 더 안 좋아지네요. 그러면 12시간으로 가보면 어떨까요? 역시나 별로 안 좋네요.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배열이 너무나 이제 뒤에 이제 꼭지일 때 정배열이 되면서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별로 안 좋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1년 동안의 이제 결과니까요. 2018년 1월부터 2019년까지 한번 볼게요. 4시간 기준으로 해서 이동평균선을 고려해보면 수익률이 좋아졌죠. 6시간은 역시나 이동평균을 고려하는 것이 더 좋게 나오고요. 12시간에서는 이동평균선을 고려하지 않은 게 더 좋게 나오고요. 일본 기준으로 하면은 이동평균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또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대마다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다라고는 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치를
바꿔가면서 테스트 해보시면서 좋다고 이제 직접 판단을 해서 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좋다라고 느끼는 그런 값들을 믿고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이제 순이익이 가장 높은 게 앞으로도 더 좋은가? 그거는 또 아니기 때문에 뭐 전략 짜실 때 주의를 해서 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추천해드리는 거는 한 4시간 정도에서 이동평균선을 고려해서 하시는 게 평균적으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스토캐스틱이 뭔가 이제 추세를 길게 잡아낼 수 있느냐, 그거는 제가 볼 땐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비중으로 투자하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추세를 따라가는 좋은 전략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얘를 쓰는 것보다는 다른 추세를 잘 따라가는 그런 전략들을 쓰시면 어떨까 합니다. 얼러트 설정은 쉬워요. 여기서 스토캐스틱 슬로우 얼러트 선택하시고 이제 매수할 때는 바이 컨디션, 매수 청산할 때는 바이 엑시트 컨디션 이거 설정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매도 진입까지 하신다 그러면은 셀 컨디션 쓰시면 되고, 매도 청산 하신다고 하면은 셀 엑시트 컨디션 이거를 쓰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점 댓글 달아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전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